I am running to be president for all of America, not half of America, because there is no victory in winning for half of America. So tonight, with faith and devotion, I proudly accept your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nk you.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의 지극히도 평범한 이 말은요, 이날 전당대회장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며칠 전에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유세에서 연설 도중에 총격을 당했고요. 정말 운이 좋게도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개를 돌리는 찰나의 순간 트럼프가 무엇인가를 강조하려고 할 때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 때문이었는데요. 그 습관으로 인해서 멀리서 날아온 총알이 귓볼을 스쳤고 트럼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총알은 트럼프 대신에 유세장에 참석한 한 소방관을 관통했고요. 트럼프는 이 소중한 목숨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신의 가호가 트럼프를 구했고 위험에 빠진 미국을 구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단호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전당대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이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추모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가 우리를 분열시키는 시대에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는 절반이 아니라 미국인 전체가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연설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바이든 정부의 불법 이민을 방조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위험에 빠져 있다 하는 트럼프의 말을 강조하고요. 바이든의 이러한 정책은 실제로 미국의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이 분열되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 사회가 미국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많은 이민자들, 불법 입국자들을 위해서 미국인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미국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트럼프가 이번 피습을 당하기 이전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자신을 지지하는 절반의 사람들을 넘어서서 미국 전체가 하나가 되자 하는 의미로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선의 흐름은 자신에게 완전히 넘어왔고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스탠스로 연설문의 문장들을 직접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트럼프의 이미지를 바꿀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가호 아래 우리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입니다. 자유와 정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민주당은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만드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 역시 통합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신을 향한 사법적인 일들이 지극히 불법이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민주당이 제기하는 많은 소송들에 직면해 있는데요. 최근 테슬라에게 제기된 소송과 말도 안 되는 판결 등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점들을 보게 되면 정의롭지 못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비판받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정의라는 단어로 표현했고요. 정치적인 폭력을 멈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삼거나 사법 시스템으로 공격하는 일은 당연히 정의롭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밤 저는 미국의 위대한 국민들에게 약속합니다. 파괴적인 인플레 위기를 즉시 끝내겠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에너지 비용을 줄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초래한 인플레이션이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IRA 법이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상 최고에 달하는 국가 빚을 내고 있고요.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러한 바이든의 정책을 멈추고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실질적으로 물가 하락에 도움이 되는 원유 공급 확대를 통해서 유가를 내림으로써 가장 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을 멈추게 하겠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국경을 봉쇄해서 불법 이민 위기를 막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작했던 임기 동안 지어진 대부분의 국경 장벽을 완성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불법 입국 문제는요, 이제 돌이킬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해 보일 정도로 미국에서는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과거 선거에서는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이렇게 불법 입국자들이 미국에서 폭력과 마약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트럼프를 뽑겠다고 입장을 바꾼 유권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장벽은 물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바람을 상징하는 상징체로서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바이든 행정부가 초래한 모든 국제적 위기를 끝낼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끔찍한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전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의 이 말이 나오자 정말 이번 대선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을 쿵 하고 때린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끝나지 않고 있고요. 계속해서 미국 국민들이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 세계 공급망이 전쟁으로 인해서 붕괴되었고 인플레이션도 떨어지지 않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공산국가들의 지도자들을 정치적으로 잘 다루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정말 크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토론은 정말 큰 충격이자 이번 대선을 자신의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만드는 첫 펀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트럼프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대만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방위비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어찌됐든 큰 틀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비용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는 비전과 국가의 힘 그리고 역량을 회복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결정은 상식에 기반한 것입니다. 사실 상식이 전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모든 일들이 모두 상식에 기반한 것이고 상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바이든 정부가 해온 그동안의 정책과 일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식이란 바로 미국 국민들의 이익, 나아가 미국의 이익이라는 말과도 상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것이 상식이라는 것과 지금까지 그렇게 상식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바이든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으로 인해서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과 친환경 정책이 사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실제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겉으로만 정의로운 척하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지 않기도 했죠. 전기차 전환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테슬라를 초대하지 않았고요. 내연기관차 회사들만 초대해서 전기차 전환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 일론 머스크가 정말 화가 나서 바이든 정부를 맹렬히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설치하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충전기와 결제 방식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는 슈퍼차저 확장을 멈추는 결정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이나 정규화 정책 등은 겉으로 표심을 얻으려고만 하는 포퓰리즘 이상의 결과를 얻기가 힘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트럼프는 강조를 했고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지만 전기차를 원하는 사람은 전기차를 살 수 있고 내연기관차를 원하는 사람은 내연기관차를 살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차 산업이든 내연기관차 산업이든 간에 똑같은 입장에서 더욱 효율성을 발휘하고요.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산업이 자연스럽게 미국 경제를 이끌 주인이 된다는 것을 경영자로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슬라를 빼고 친환경 전기차 정책을 이야기했던 바이든 정부의 지난 잘못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홉 번째는 이제 미국은 세계 최고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요구할 때입니다. 대담하고 역동적이고 가차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리더십을 요구할 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계를 직접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미국에게는 필요하고 바로 이때 자신이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함을 쏘지 않고도 전쟁을 억제해 왔던 트럼프의 역량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발생했던 많은 국제적 전쟁과 위기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0번째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인입니다. 야망은 미국의 유산입니다. 위대함은 우리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정말 트럼프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1번째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싸우는데 힘을 소비하는 한 우리의 운명은 여전히 멀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미국이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2번째는 우리는 싸우는 대신에 그 힘을 미국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미국 역사의 새 장을 써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될 미국의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13번째는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이 미국을 결속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아주 빨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한 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연설은 마무리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미국다운 연설, 가장 미국 대통령다운 연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요, 더욱더 복잡한 조건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트럼프의 발언과 정책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트럼프와 계속해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로서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정책과 이러한 트럼프의 방향이 테슬라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